오늘은 2020년 7월 A ITQ 엑셀 문제 풀어볼게요. ITQ 시험이 2020년 7월부터는 2016 버전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2021년까지는 2010 버전, 2016 버전 두 개가 병행해서 운영되니까 2010 버전으로 연습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쭉 연습하시면 돼요. 저도 오늘 2010 버전으로 문제풀이 해볼게요. 우선 수험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할 거고요. 답안 폴더는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려보면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는 2016 버전으로 출제된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 버전으로 만들어도 되고 2010 버전으로 만들어도 돼요. 저는 오늘 2010 버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답안 작성 요령을 보면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열너비 1로 한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 A열이 열너비 1로 설정되어 있죠? 조금 있다가 이거 설정해 줄 거고요. 답안 시트 이름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어야 하며 이 이름을 우리가 직접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제1작업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와 있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글꼴을 굴림 11, 여기 있는 글꼴들을 굴림 11로 설정을 해줄 거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 정렬을 해줄 거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글자나 날짜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굴림 10일 가운데 정렬을 전체적으로 먼저 해준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줄 거예요. 우선 기본 세팅 먼저 해볼게요.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엑셀을 열면 기본적으로 시트 3개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 3개의 시트에 굴림 10일 가운데 정렬 세팅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트 1이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다른 시트가 선택된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3개의 시트에 이 설정을 모두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시트 3개가 모두 선택이 되고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고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룹이라고 표시되면 시트를 모두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A와 1 사이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셀이 잡혀요. 그러면 3개의 시트 안에 있는 모든 셀을 잡은 거예요. 통합 문서 전체를 선택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글꼴 굴림 먼저 해볼게요. 글꼴은 여기 있어요. 클릭하고 굴림 입력해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굴림하고 엔터 해서 굴림 설정해주고 크기는 11인데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 해줄 거예요. 정렬은 2가지가 있는데 왼쪽, 위쪽, 가운데, 아래,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 정렬 하나, 여기 있는 가운데 정렬 하나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그럼 이 3가지는 끝났고 위로 올려보시면 아까 A열은 열너비 1로 한다 했죠. 여기 A열 있어요. 이걸 열너비 1 해볼게요. A열 위에서 클릭하면 A열이 이렇게 잡히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열너비 클릭 그리고 1 엔터 해주시면 A열이 이렇게 설정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답안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해줄 건데 4작업 시트는 나중에 새로 만들 거고 우리는 이만큼 이름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1작업부터 만들지 말고 3작업부터 만들어 볼게요.
시트 3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제3작업 엔터, 시트 2도 더블 클릭, 제2작업 엔터, 시트 1도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트 1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내용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1, 2, 3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3, 2, 1 이 순서대로 하는지 궁금하시죠? 왜 그러냐면 1, 2, 3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마지막에 3작업이 선택되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3작업 시트의 내용을 입력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3, 2,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입력하면 그런 실수를 안 하겠죠? 이제 시트 이름까지 했고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할 때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해줄 거고요. 답안 폴더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할 거예요. 수험번호는 이렇게 보시면 8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요. 빼기하고 자기 이름 써주시면 돼요. 저장은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저장 버튼 여기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줄 거고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저는 그냥 1, 2, 3, 4, 5, 6, 7, 8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빼기 자기 이름 엔터 해주시면 저장이 돼요. 여기에 파일명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러면 저장이 잘 된 거예요. 이제 제1작업에 있는 내용 먼저 입력해 볼게요. 여기부터 입력할 건데 비열 사행이죠. 비열 사행 여기에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한 후에 탭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키보드에 보시면 탭 이거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엔터 누르면 아래로 가요. 그리고 여기도 카드명 탭, 프로모션 탭, 탭 이렇게 셀 안에 두 줄이 입력될 때는 줄바꿈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줄바꿈이 돼요. Alt, 엔터 같이 해보죠. 연회비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면 셀 안에서 줄바꿈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탭 하면 두 줄이 된 걸 볼 수 있죠. 얘는 자리가 좁아서 내려간 거예요. 나중에 늘려주면 돼요. 그냥 쭉 입력할게요. 여기도 Alt, 엔터, 탭, 탭, 탭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영어와 숫자가 같이 되어 있죠. 저는 이럴 때 영어를 먼저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훨씬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대문자로 바꾸고 DJ 엔터 아래로 갈 거니까 엔터 이렇게 입력해 놓고 이제 고쳐줄 거예요. 이 셀을 고칠 때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F2 키 누르면 편집할 수 있어요. F2 키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F2 누르면 이렇게 편집 모드 간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숫자를 입력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손을 놓고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는 게 빠르고 빼기 버튼은 여기 있어요. 이제 해볼게요. 2 빼기 312 엔터 고칠 거니까 F2 7 빼기 902 엔터 F2 4 빼기 071 엔터 F2 1 빼기 907 엔터 F2 3 빼기 762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 건데
영역을 이만큼 잡고 입력하면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고 아래로 입력을 할 건데 엔터 누르면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영역을 안 잡고 하면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로 찍어주고 또 입력한 다음에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영역을 잡고 하면 마우스를 안 써도 돼서 훨씬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한번 입력해보죠.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위로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통신비 할인이 한번 나왔는데 밑에 똑같은 게 또 나오죠. 그러면 엑셀에서는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걸 찾아서 넣어줘요. 한번 해볼게요. 통만 입력하면 알아서 통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 있네 하고 자동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바로 엔터 눌러주면 돼요. 넷플릭스도 넷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되죠? 이렇게 하고 엔터, 커, 엔터, 통, 엔터, 커, 엔터 이렇게 하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죠? 여기도 한국 엔터, 대한 엔터, 선한 엔터 그런데 한국이 또 나오죠? 그러면 한만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엔터, 한 엔터, 대 엔터, 선 엔터, 대 엔터 쉽죠? 이제 숫자를 입력할 건데 여기 보면 천 단위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얘는 저희가 직접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고 나중에 자동으로 넣게 할 거예요. 숫자만 입력해보죠. 여기는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는 이 퍼센트 속성을 먼저 적용하고 숫자를 입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띄워놓고 갈 거예요. 이쪽 입력할게요. 여기까지 입력이 됐어요. 여기에 있는 괄호 1, 괄호 2는 나중에 여기 함수를 넣을 때 1번을 여기에 입력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괄호 부분은 비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퍼센트 입력해 볼게요. 그냥 2.1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 퍼센트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걸 나중에 설정을 해주면 곱하기 10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영역을 먼저 잡고 퍼센트 속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1, 1.5, 3.0 소수점 안 나오는 건 그냥 무시하세요.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보시면 자릿수 늘림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퍼센트는 나중에 적용하면 곱하기 10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퍼센트 속성 먼저 적용하고 숫자를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됐고 정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네들 오른쪽 정렬 해줘야 되죠? 이만큼 잡고 오른쪽 정렬 여기 있네요. 이거 해주고 또 여기는 오른쪽 정렬이면서 천 단위 쉼표가 들어가요. 지금 두 군데를 잡아야 되는데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러 셀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컨트롤 같이 해보죠. 여기 이만큼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잡을 거니까 이만큼 해주시면 돼요. 처음 영역을 잡을 땐 그냥 블럭 잡고요. 또 잡을 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잡으시면 떨어진 곳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천 단위 쉼표 넣을 거니까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 넣어주면 쉼표도 들어가면서 오른쪽 정렬까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씨가 안 나오죠. 이렇게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가장 긴 글자에 맞게 늘어나고 여기도 더블 클릭하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자동으로 늘어났네요. 아까 이거 3줄 됐었죠? 이 칸이 늘어나면서 여기도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높이가 이 정도인데 얘는 위아래 여백이 너무 많죠? 그럴 땐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따닥 해주시면 글씨에 맞게 딱 조절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부분까지 입력을 했고 이 아랫부분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는 셀이 원래 하나, 둘, 셋, 3칸이 있는데 병합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병합, 여기랑 여기도 병합이 되어 있어요. 셀 병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13행 여기가 3칸이 병합되어 있어요. 3칸 잡고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이렇게 3칸이 한 칸으로 병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번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면 편하겠죠? 얘 원래대로 보내볼게요. 얘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병합이 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군데를 잡을 건데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셀을 여러 개 잡을 때 컨트롤 누르면 된다고 했죠? 같이 한번 해보죠. 3칸 먼저 잡아요. 그냥 컨트롤 안 누르고 3칸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잡을 거예요. 또 잡을 때는 컨트롤을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또 잡은 곳을 또 잡을 곳을 잡고 또 여기 또 잡고 여기 또 잡아요. 컨트롤 지금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처음엔 컨트롤 안 눌러요. 그냥 3칸만 잡고 또 잡을 거야 하면 컨트롤을 눌러요.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거 3칸 잡고 마우스만 띄어요. 컨트롤은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잡고 또 잡아요. 이제 더 잡을 거 없죠? 그러면 컨트롤 띄면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여기 4칸이 한 번에 병합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내용 입력해 줄게요. 여기서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면 돼요. 셀 안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 아래로 갈 때는 엔터, 네 방향으로 갈 때 방향키 이용하시면 돼요. 엔터 누르면 내려가고 여기서 줄바꿈 되어 있죠. 줄바꿈 할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돼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좁아서 3줄이 됐죠? 그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늘어나요. 그런데 위아래 여백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따닥 해서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는 나중에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거니까 비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너무 좁으니까 3개의 열을 한꺼번에 잡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3칸의 크기가 똑같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입력이 다 됐고 이만큼 입력을 한 거예요. 이제 테두리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얇은 테두리가 하나 있고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안쪽에 굵은 테두리가 있어요. 얇은 테두리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블럭 잡고 홈에서 테두리는 여기 있어요. 이 옆에 보면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시면 여러 가지 화살표가 있는데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이런 얇은 테두리가 생기고 전체 잡은 김에 굵은 테두리까지 할게요. 홈에서 화살표 눌러서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해주시면
안쪽은 얇은 테두리,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가 됐어요.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굵은 테두리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만 잡고 홈에서 굵은 테두리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눌러주시면 위아래 굵은 테두리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각선 한번 해볼게요. 이 셀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세요. 셀 서식에서 테두리 탭에 가면 대각선 1개, 2개 있어요. 이거 누르고 확인하면 대각선까지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문제 보고 순서대로 적용해 볼게요. 지금 이만큼 내용 입력하고 테두리 했고 여기는 굴림 11 가운데 정렬 제일 처음에 썼죠. 이제 제목을 만들어 줄 거예요. 도형을 이용할 거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그린 후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에 그림자를 적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프로모션 카드 순위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굴림 24 검정 굵게 여기까지 글꼴 설정을 해줄 거고 채우기 노랑은 이 도형에 채우기를 해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죠. 이 부분에 제목을 넣을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1, 2, 3행이 두 줄인 4행만큼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도 늘려볼게요. 1번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3까지 잡아요. 그럼 3개의 행이 전체가 잡혔어요. 그리고 3번 밑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기면 클릭한 채로 관리 코드의 이 위까지 이 정도 적당해요. 이 정도 하고 놓으면 3칸이 똑같은 크기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 2, 3행을 여기처럼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여기에 넣어 볼게요. 삽입 탭에 가면 도형 여기 있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여기 사각형 4번째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있어요. 클릭하고 여기 이 선에서부터 그릴 건데 여기 보시면 포인트 정립률 이 정도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포인트 정립률 인 위까지 이 정도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거 해볼게요. 서식 탭에 가면 지금 이 서식 탭은 도형이 선택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바깥을 찍어서 도형이 선택 안 되면 서식 탭은 안 보여요. 도형을 클릭하면 서식 탭이 생기고 서식 탭에서 얘는 도형이니까 도형 효과 눌러보시면 그림자 여기 있고 아까 오른쪽에 하라고 했죠. 이걸 눌러주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고 내용 입력하기 전에 이 설정 먼저 해줄게요. 굴림 24 검정 굵게 홈 탭에 가면 글꼴 여기 있고 클릭 굴림 엔터 24 여기 보시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리본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숨겨져요. 저는 좁아서 숨겼었는데 다시 보이게 할게요. 굴림하고 크기는 여기 있어요. 24 엔터 검정색 글자 색깔은 여기 있어요. 옆에 화살표 눌러서 검정색 선택해 주시고 굵게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글꼴에 대한 건 끝났고 이제 도형을 채울 거예요. 노란색으로 도형은 여기 채우기 색에서 채우는 거예요. 옆에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 중에 노랑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다 했고 지금 글씨가 왼쪽 위에 쏠려 있죠? 가운데 눌러서 한가운데 오도록 해주시고 내용 입력해 줄게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문제에 있는 거 다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좀 얇죠? 이거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문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한 내용은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목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제 결제란 만들어 볼게요. 결제란은 이거예요. 이걸 만들 건데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선의 너비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이런 모양을 만든 후에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한번 이거 만들어 보죠. 여기 오른쪽에 빈칸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오른쪽으로 좀 가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넓고 이거를 여기 빈칸을 가지고 할 거예요. 4행은 너무 넓으니까 5행부터 가지고 할게요. 여기에서 4칸 블럭 잡고 또 잡을 거니까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를 거예요. 4칸 잡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3칸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지금 이 칸만 얘네들에 비해 좁죠. 그래서 여기에 커서를 놓고 반절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용 입력할게요. 결 줄 바꿀 거니까 Alt, Enter, 제 이렇게 하시면 2줄 입력돼요. Alt는 여기 있어요. Alt, Enter 하시면 셀 안에서 줄 바꿈이 돼요. 결제했고 탭 눌러서 담당, 탭, 선임, 탭, 팀장 이렇게 하시면 내용은 입력했고 테두리 있죠? 블럭 잡고 여기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얇은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고 문제에 보시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복사 있어요. 그 옆에 화살표 누르면 그림으로 복사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H열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H열 클릭하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V 하시면 붙여넣기가 돼요. 컨트롤 V.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붙여넣은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위에 여백이 조금 있죠. 방향키로 아래로 이렇게 조금 내려주세요.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방향키가 나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선을 맞춰야 되니까 이 점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이 선에 맞게 해주시면 그림 복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가 하나의 그림으로 여기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배경의 선은 얘는 보이지만 나중에 출력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선 보이시는 건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죠. 이 원본은 삭제할 거예요. 열 전체를 잡고 오른 버튼 삭제하면 깨끗이 지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제란까지 됐고 이제 이 영역에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이 영역에 주황 채우기를 해줄 거예요. B4부터 J4, B4 여기부터 J4 이만큼 잡고 G14, I14, G14 여기 잡을 건데 또 잡을 때는 컨트롤 누른다고 했죠? 컨트롤 G14, 컨트롤 I14 이렇게 한 다음에 주황색으로 채울게요. 채우기 색은 여기 있고 주황은 표준색 3번째 이렇게 눌러주시면 색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H14셀에 H14셀 여기에 관리 코드 B5부터 B12가 B5부터 B12가 이만큼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했어요. 유효성 검사 같이 해보죠. H14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있어요.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제한 대상은 목록,
목록으로 눌러주시고 원본을 클릭하세요. 여기가 커서가 깜빡이면 원하는 영역 B5부터 B12를 잡을 거예요. B5부터 B12까지 이렇게 잡고 그럼 이 영역이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끝나요. 목록 선택하고 원본 영역을 이만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화살표가 생긴 걸 보일 수 있죠. 얘를 누르면 내가 아까 선택했던 관리 코드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얘가 여기 쏙 들어가고 또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유효성 검사까지 끝났고 이제 셀 서식 해볼게요. H5부터 H12 영역에 H5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이 숫자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붙일 거예요. 숫자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셀 서식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영역을 잡았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셀 서식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숫자죠. 숫자는 이렇게 0, 소수점 있는 숫자는 0,00, 천단위 쉼표가 있는 숫자는 샵, 샵, 0, 천단위 쉼표와 소수점이 같이 있는 숫자는 샵, 샵, 0.00 이 네 가지 중에 골라주면 되는데 얘는 천단위 쉼표만 있는 숫자죠. 여기 소수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샵, 샵, 0 천단위 쉼표가 있는 숫자 이걸 선택해 주시고 이 뒤에 꾸밀 것들을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숫자 뒤에 명을 붙이라고 했죠. 이렇게 명을 붙일 거예요. 근데 문자를 넣을 때는 쌍따옴표를 이렇게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명 쌍따옴표 닫고 쌍따옴표는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얘 위에 있죠? 그러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붙여주는데 이 쌍따옴표를 왜 붙이냐면 이 숫자 뒤에 글자를 넣을 건데 그 글자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쌍따옴표로 문자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숫자 뒤에 명이라는 글자가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숫자 뒤에 명이 붙은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는 숫자 그 자체예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숫자만 있죠. 이 명은 셀 서식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지게 만든 것 뿐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숫자 자체예요. 그런데 셀 서식을 했더니 아까 했던 오른쪽 정렬이 사라졌죠.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그래서 홈에서 오른쪽 정렬 한번 눌러주세요. 셀 서식을 한 후에는 정렬이 바뀔 수 있으니까 꼭 정렬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셀 서식까지 끝이 났고 이제 F5부터 F12 영역에 F5부터 F12 영역에 연회비로 이름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하시오 되어 있네요. 이름 정의는 여기 이름 상자에 하시면 돼요. 원하는 영역을 잡고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연회비 엔터 하시면 이 영역의 이름이 연회비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칸을 찍으면 이렇게 M열 8행이라고 주소가 보이는데 내가 이름 정의한 곳을 이렇게 잡으면 그 이름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지금 제1작업에 있는 내용 입력하고 조건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는 함수인데 함수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4작업 그래프까지 다 한 후에 돌아와서 함수 할 거예요. 그런데 7번의 조건부 서식 있죠? 이거는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부 서식을 하면 이렇게 글자들의 색깔이 바뀌는데 3작업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조건부 서식을 안 하면 이게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함수는 나중에 하더라도 7번 조건부 서식은 미리 해놓고 이 작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7번 조건부 서식 같이 한번 해보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포인트 적립률이 3.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파랑 굵게. 무슨 말이냐면 포인트 적립률은 여기 있죠? 얘가 3.0 이상인 것. 3.0 여기 세 가지가 있고 이상이니까 5.0도 포함되겠네요. 3.0 이상인 이 네 개의 행에 파랑 굵게를 적용하래요. 이만큼의 파랑 굵게를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 되어 있죠. 얘네들 파랑 굵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 전체에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행 전체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제목 부분은 잡지 않아요. 5행부터 12행까지 행 전체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할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여기 있어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 규칙, 이 안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설정 이게 있어요. 이게 수식을 이용하여예요. 행 전체는 행 전체 잡았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중 수식을 이용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률이 3.0 이상인 행 전체에 이걸 해줄 건데 여기에 커서를 두고 수식을 넣어줄 거예요. 포인트 적립률이라고 했으니까 포인트 적립률 첫 번째 값 얘를 찍어주세요. G5 얘가 3.5 이상인을 찾을 건데 지금 포인트 적립률이 G5행, G6, G7, G8 G는 고정되어 있고 행번호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G열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지금 이 달러가 붙은 건 절대 변하지 마라, 고정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G랑 O가 다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G만 고정시킬 거예요. 이거는 키보드의 F4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F4키. 지금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F4키를 한번 누르면 숫자에만 달러가 붙는 걸 볼 수 있죠? 한 번 더 누르면 G에 붙고 한 번 더 누르면 아예 없어져요. 한 번 더 누르면 모두 붙고 한 번 더 누르면 숫자에 한 번 더 누르면 G에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우리는 G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G에 달러를 붙여야겠죠? F4, F4, F4 이렇게 해서 G는 고정되고 O는 고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가 3.0% 이상은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해주시면 포인트 적립률이 3.0% 이상이니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만족하면 파랑 굵게를 적용해라. 서식 중에 색깔은 파랑, 굵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확인하고 확인 누르면 3.0, 5.0, 3.0, 3.0 3.0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랑 굵게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지우고 싶다면 이 영역을 잡고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에 가서 내가 만든 수식 여기 있죠? 얘를 선택하고 규칙 삭제 눌러주면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지우고 다시 하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행 전체를 잡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있는 수식을 이용하여 포인트 적립률이 3.0% 이상인 여기를 찍고
포인트 적립률 첫 번째 숫자를 찍고, 그런데 얘는 G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G 고정시키고 3.0 이상을 만들어주세요. 이상 3.0% 이렇게 수식을 넣어주고 그걸 만족하면 파란 굵게 적용해라. 서식에 색은 파랑 굵게 확인 누르면 3.0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란 굵게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다 했네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